관리처분 총회의 중요성. 조합원 프리미엄. 불광호구역은 은평구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학군 환경면에서 우월하고 정비계획 변경 후 새로운 설계까지 적용된다면 은평구 재개발 3대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원 분담금 상승은 불광호구역뿐이 아닌 모든 재개발 현장의 문제입니다. 홍제 3구역의 경우 시공자 선정 시 512만 원의 공사비가 784만 원까지 치솟는 등 대부분의 정비사업 현장들이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담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어떻게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지가 조합들이 해결할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조합원 분양권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권은 일반 분양권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24평의 경우 2억 9천 낮은 가격이고 34평의 경우 4억 7천 더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로얄동 로얄층에 먼저 배정되고 각종 조합원 혜택으로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 시세 대비 프리미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더 큰 시세 차익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4평 조합원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알아보면 일반 분양 대비 프리미엄과 시세 대비 프리미엄 두 개를 합쳐 총 5억 3천 이상의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35층 초고층 프리미엄과 커뮤니티 특화 등으로 인해 아파트 가치가 더 높아진다면 이는 시세 상승으로 가치가 반영되고 조합원들은 더 큰 시세 차익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불광호구역 조합이 커뮤니티 특화와 상품성을 개선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4평 조합원 분양권 프리미엄 역시 일반 분양 프리미엄과 시세 대비 프리미엄을 합쳐 총 6억 3천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광호구역 호재. 은평구는 지금까지 부동산 가치가 저평가된 대표적인 지역이고, 앞으로의 호재들이 현실화된다면 은평구와 불광호구역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정비 계획 변경을 통해서 불광호구역이 은평구 최고의 아파트로 재설계됩니다. 최고용 적률 249.2%를 받아 사업성을 확보하고 최고층 35층, 커뮤니티 특화, 평면 개선 등으로 최고의 상품성을 가진 은평구 최고의 단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GTX A 노선이 개통되면 동탄 롯데캐슬의 집값이 16억에서 22억까지 상승했듯이 불광호구역 역시도 수직 상승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보건원 부지였던 은평역 신파크가 코엑스급 복합시설로 개발됩니다. 직장과 복합 쇼핑 문화 공간이 부족했던 불광동과 녹번동에 코엑스급 융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불광동과 녹번동의 가치가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은평세길, 평창터널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교통지옥이었던 통일로의 교통이 GTX와 은평새길, 평창터널 등이 개통되면 은평구의 교통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사업이 한순간도 지연되면 안 되는 이유. 불광호구역의 사업은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잠깐의 잘못된 선택으로 도탄에 빠진 둔촌주공과 대조1구역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잠깐의 혼란은 장기 사업 중단과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2021년부터 건설 공사비의 상승폭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여 2024년 현재는 평균 81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착공이 1년 늦춰지면 얼만큼의 공사비가 더 오를지 짐작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관건은 속도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에 관리처분 총회를 못하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이주 절차가 불가능해지고 사업 일정은 전면 중단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이 늦어지는 만큼 착공도 늦어져 그 사이 공사비의 상승분에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은광교회에 대해서 비대위에서는 재협상을 통해 재처간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관리처분안을 멈추어 놓자고도 합니다. 과연 비대위의 말이 맞는지 사랑제일교회의 사례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감정가 84억의 교회부지까지 주는 안을 거부하고 조합과 격렬한 갈등을 빚어 조합에서는 어쩔 수 없이 500억의 보상금을 합의했습니다. 이미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2주의 철거까지 마친 상황에서 교회는 500억으로는 부족하다며 563억을 달라며 2주 철거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위십 구역의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2023년 장위십 구역은 조합장 선거를 진행하게 되고 사랑제일교회와 협상해야 한다는 황모 후보와
사랑제일교회를 제척해야 한다는 주모 씨가 맞붙었는데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사랑제일교회를 제척하자는 주모 후보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때 사랑제일교회는 교회와 협상하자는 황모 씨가 조합장에 당선될 경우 500억만 받고 이주하겠다는 합의각서를 노출시키며 황모 씨의 편을 들어주는 등 조합장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은광교회는 조합에 공문을 보내 관리처분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예고하였습니다. 현재 비대위는 관리처분총회에 반대하며 멈추자고 주장하고 있고 은광교회는 관리처분총회가 통과되더라도 효력정지 소송을 통해 관리처분총회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비대위는 은광교회와 아무 사이도 아닌 게 맞나요? 왜 이렇게 팀워크가 잘 맞는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비대위는 조합을 장악하기 위해 어떻게든 관리처분을 막아서 사업을 멈추려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뜻대로 관리처분이 좌절된다면 이주 철거 일정은 전면 연기되고 조합원들은 또 고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조합의 사업은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불광호구역 조합원님, 이제 관리처분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광호구역은 이제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을 조합원님과 조합의 단합된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조합원님과 불광호구역 조합의 단합된 힘으로 이번 관리처분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불광호구역 조합을 믿고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광호구역 조합원님 감사합니다.